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격주로 진행을 해드리는 기체 인물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체편으로 유튜브 채널의 김연희님께서 요청을 하신 건담 데스사이드 헬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신하면 가장 먼저 이미지가 되는 그러한 기체인데요. 윙에서 조금 약간 조연 포지션이라 이렇게 눈에 띄는 화려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 사신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거의 주연보다도 더 강한 이미지를 줬던 그러한 기체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기체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형식 번호는 XXXG-01D2, 전고는 16.3m고 중량은 7.4톤. 윙 시리즈 계열 기체들이 다 중량이 상당히 적죠. 보통 이제 우주세 기체들은 한 뭐 20톤, 막 30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윙 시리즈는 장갑에 미스테리가 있는지 7.4톤이라는 이런 아주 작은 중량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럿은 듀오 맥스웰이고요. 오즈의 월명기지에 구속됐던 5명의 건담 개발자들이 회수됐던 건담 데스사이드를 극비리에 모아서 강화한 기체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회수된 쉘롱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이 되었고요. 우주군에게는 이제 건담 제로2나 제로2의 개량형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앞서서 개발되었던 이제 오퍼레이션 메테오에 투입됐던 5개의 건담들이 기본적으로 지상전을 상정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이제 전투 능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웠죠. 우주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데스사이즈와 쉘롱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용 모비슈트한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괴되는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러한 점을 염두해서 그 5명의 과학자들이 기체의 복구와 동시에 우주전을 염두로 하고 개수를 병행을 했고요. 추진력의 향상 등 이제 공간 기동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5명의 역사들이 앞서서 개발을 했었던 바이에트랑 메리크리우스에 투입된 기술들도 일부를 사용해서 특수장갑인 액티브 클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방어력 향상에도 힘을 썼고요. 개수전의 각 장비나 이제 파츠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종합 성능 면에서는 이제 앞서 만들어졌던 데스사이드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체의 이제 이름 뒷면에 붙어있는 헬은 한번 파괴되었던 데스사이드가 지옥의 심연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능력치라 그래야 될까요? 이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준점은 일단 리오고요. 양산형인 이것을 이제 100으로 수치를 잡았을 때 이 데스사이드 헬의 이 어빌리티 수치가 파이팅 어빌리티가 150, 웨펀즈 어빌리티가 120, 스피드 어빌리티가 170, 파워 어빌리티가 120, 아머드 어빌리티가 140으로 되어 있네요. 확실히 스피드를 살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머도 생각보다 좀 높게 좀 측정이 되어 있네요. 근데 좀 도대체 100이라는 기준이 어느 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 이런 수치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게 얼마나 더 높은 걸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짤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디자인만 다른 데스사이즈 헬 EW 버전, 흔히 말하는 엔드레스 와이츠 버전도 같이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OVA판 신기동전기 건담 윙 엔드레스 와이츠에 등장할 때 카토키 하지메에 의해서 리파인된 건담 데스사이즈 헬을 가리키는 기체고요. TV 애니메이션 본판에 나왔던 아까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 데스사이드 헬과 동일한 기체입니다. 설정 자체는. 그래서 명칭도 데스사이드 헬이라고 그냥 부르게 되어 있고요.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기체 전면을 감쌌던 액티브 클럭이 박신하게 가까운 좀 악마적인 형태로 좀 리파인이 되어 있고, 필드 제너레이터가 사라지고 흰색으로 분할되어 있던 위장 효과도 사라진 심플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머리나 이제 흉부 등은 TV판의 이제 데스사이드 헬보다 그 이전 건담 데스사이드에 더 가까운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따로 뭐 설정상 차이점은 전혀 없이 단순히 디자인 리파인에 따른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정도 완전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무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조금 주는 그러한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놈하고는 디자인만 다를 뿐 같은 기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데스사이드 헬과 엔드레스 와이츠판의 데스사이드 헬의 서로 다른 기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번 무장들 좀 보도록 하죠. 무장들. 자, 우선 트윈 빔 사이드, 빔 발생기를 두 개로 증설할 연장형 타입의 빔 사이드고요. 첫 번째 빔날은 적의 장갑을, 두 번째 빔날은 적의 프레임의 양단에서 파괴력을 증강시킨다라고 합니다. 뭐 설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부질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냥 빔 하나를 되게 세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칼날이 하나가 더 늘어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종합적인 위력은 4배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 더 늘어서 2배가 아닌 제곱이 4배로 늘어났다는 이 묘상한 강화 공식인데, 건담이만큼을 채용한 비르고2도 1도 양단의 정도의 파워를 지녔고요. 미사용 시에는 허리 뒤에 리엄에 설치된 전용 마운트에 보관을 합니다. 이 무장이 이제 EW로 넘어가면은 좀 이미지가 좀 작긴 한데, 형상은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이제 빔 시저스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뭐 기본 설정 자체는 동일한데 빔 날이 하나라는 거, 그 정도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버스터 실드. 기존에 데스사이즈 갖고 있던 실드보다 표면적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 관의 영상을 조금 따왔다고 해요. 또 사출 무기를 사용했을 때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 빔의 출력이 데스사이드 거보다 좀 더 강력해졌고, 실드 상단에 부스터가 설치되면서 관통력과 돌파력을 더 강화한 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EW가 되면서 채용되지 않았죠. 실드가 없어졌습니다. 버스터 실드가 없어진 대신 양 팔뚝에 팔토시 같은 이런 형태의 장갑이 추가적으로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장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이퍼제머, 입자 사출구의 위치나 형상 등 외관에 따라서는 개수점과 큰 차이점이 없지만 교란 입자의 스텔스 성능은 2배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흉부에 늑골 모양으로 설치된 증폭장지 리브제머와 머리 부분은 장갑급 원저리의 흰색의 앵그레이빙 장식과 상승 효과를 해서 보다 높은 위장과 은닉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덧붙여서 이제 리브제머 자체는 교란 입자에 살포하거나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하이퍼제머의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순수한 서포트 장치라고 합니다. 이 하이퍼제머 때문에 이 데스사이드 헬이 은신하는데 아주 용이하죠. 레이더망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눈으로 본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위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레이더망에 의지하는 이제 1대1 전투 같은 경우에서는 가시거리 시야 밖에서 불시에 기습을 하기엔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죠. 그리고 액티브 클록은 따로 설정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체 설정화를 놓고 좀 얘기를 하자면, 동체 전 후면을 가리킨 외투 형태의 추가 장갑입니다. 지금 설정화에서 지금 펼쳐져 있는 저 장갑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장갑 전면에 이제 메리크리우스의 플라네이트 디펜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4개의 필드 제너레이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강력한 전자 필드에 의한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바이에트가 장비했던 그 강력한 빔 캐논의 직격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장갑 자체에도 데미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장갑 자체의 방어력도 높은 편입니다. 또 동시에 이제 본체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흡수 및 확산 효과를 가진 스텔스 도장과 함께 하이퍼제머 연동하면은 기체의 금속 반응을 거의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해요. 액티브라는 의미대로 이제 장갑이 이제 앞, 뒤, 좌우 총 이제 4개가 각각 독립적으로 가동을 해서 기체의 운동성을 대폭 향상시켜주기도 하고요. 고기동 전투 시에는 앞뒤의 장갑이 상단 전개가 되면서 악마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저러한 실루엣을 형성을 합니다. 대기권에서는 이 4개의 장갑이 날개와 같은 공력 장비로 가능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기권 내에서 높은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고요. EW에서는 이제 이 4개의 장갑이 좀 디자인이 또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가로로 열리는 개폐 형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액티브 쿨러 안쪽에는 이제 로켓이 들어있어서 운동 성능을 높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 액티브 쿨러를 두른 상태에서 대기권으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권 마찰열로부터 이제 기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습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데스사이즈 같은 경우에 이 액티브 쿨러를 닫고 있어도 이 측면 부분에는 좀 가동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무기를 휘두를 수가 있지만,
이 데스사이저 EW 버전일 경우에는 이 모습 자체가 완전히 감싼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액티브 클럭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무기인 사이드를 빔 시저스를 휘두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습은 좀 더 멋있어졌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무장은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리에 발칸 정도는 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중 출연 모습도 좀 보도록 하죠. 네, 월명기지 공격을 하는 이제 25화에서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월명기지를 이제 관할하는 오즈 기사장 스바로프랑 이제 레이디언 특자가 이제 둘이 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생긴 톤람을 톤타서 감옥을 탈출한 듀오가 다시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기체 완성도가 70에서 80% 정도였습니다. 이때 함께 탈출했던 우페이 알트론과 함께 같이 신형 모빌들 비르고를 모두 제압해버리는 대활약을 펼쳐졌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고향이었던 L2 콜로니로 귀환을 해서 이제 힐대왕의 고물상을 운영하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주변 공략을 지나는 오즈의 부대를 상대로 해적질을 좀 해가면서 얻은 부품으로 당시 아직 미완성이었던 건너 데스사이저 헬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윙제로를 손에 넣은 이 토렌토가 등장을 해서 잠시 테스트 결전도 한번 벌이게 되고요. 윙제로의 제로 시스템을 약간 허점을 이용을 한 맥스 듀오 덕분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최종 결전 리브라 공반전까지 이제 계속 전투는 짜잘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큰 비중은 없어요. 그냥 같이 팀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각종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계속 참가를 조금씩 해주다가 이제 막바지에 이제 리브라 공방전에 지구로 낙하려는 이제 리브라 피스밀리온의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 5명의 건담 개발자를 이제 품에 안고 이제 함내 컨트롤 시설로 데려다주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또 한번 활약을 한번 해주게 되죠. 그 이후로 또 이제 건담 파일럿들끼리 또 이제 부서져 내려가는 저 피스밀리온이랑 리브라 잔해를 부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활약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가장 큰 마무리는 윙제로가 다 해먹죠. 그렇게 해서 TV판에서는 요 정도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제 이어서 엔드레스 와이츠로 넘어갈 경우엔 기체 폐기를 위해서 다른 건담들과 함께 한번 태양으로 보내졌다가 이 마리메이아군 봉기를 계기로 해서 다시 전장으로 돌아옵니다. 브리셀 전투에서 이제 등장을 해서 그 인상 깊었던 달을 배경으로 하는 그 날개 딱 펼치는 그 등장신과 함께 등장을 해서 서페트를 다수 격파하는 활약을 했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물량이 밀려서 패배하는 그 느낌이 났지만 또 어차저차 넘어가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리메이아 군에 의한 본쟁 종결 후에는 이제 샌드록이랑 헤비함저와 함께 듀오의 손에 의해서 폭파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요렇게 등장 장면도 생각보다 좀 적죠. 빈도가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항상 중요한 건 히이로가 다 해먹기 때문에 등장 살짝 좀 적은 면이 있긴 한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등장 모습도 쭉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프라모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라모델은 몇 가지 나온 게 있는데 우선 MG 사이즈부터 MG 142번 데스사이저 EW 2011년 2월 4,500엔의 가격으로 매매가 됐고요. 가동성이 높은 XXX-G 프레임을 채용을 했고요. 액티브 클럭에 의한 신기믹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펄럭이는 모습이나 클로즈 상태를 자연스럽게 재현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약간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좀 다양한 각도로 액티브 클럭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기믹이 존재를 합니다. 마킹은 이제 카토키 하지메에 의한 신규 디자인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마킹이 들어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HG 모델 중에 건담 데스사이저의 커스텀이라는 명칭으로 파이팅 액션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1998년 5월달에 발매된 제품이고요. 가격은 1000엔. 손목, 목, 고관절, 발목에 볼 조인트를 사용을 했고 그 위에 각 관절도 신규 조인트 파트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가동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신형 조인트 파츠는 이 당시 얘기고요. 98년도 지금 제품급을 생각하시면 약간 곤란하고
이 빔 시저스를 크게 휘두르는 포즈를 재현하기 위해서 어깨축을 굽히고 허리를 뒤튼 상태의 몸체 파츠가 이 파이팅 액션용 파츠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깨 블레이드 파츠도 가동이 된다고 하고요. 액티브 클럭 중앙에 위치한 백팩의 상하 회전도 가능하고, 액티브 클럭의 개편은 교체식으로 재현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HG 1대백, 예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등급이죠. 지금은 이제 HG 하면 이제 144분의 1로 확정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1대백으로도 존재했던 HG 건담 데스타이즈의 커스텀으로 나왔었고요. 발매는 98년 2월 2,000엔의 가격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이쪽도 이제 손목, 목, 고관절, 발목에 이제 볼 조인트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가동을 실현했다고 하고요. 흉부와 복부를 이제 별도 파츠로 만들어서 허리의 가동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허리 아머는 이제 프론트와 사이드 외에 이제 블록 정면의 장갑도 가동이 되고요. 어깨 아머랑 이제 무릎 아머의 블레이드 부분은 또 독립해서 또 가동이 되고, 액티브 클럭의 끝부분 이제 블레이드는 액티브 클럭과 본체와 독립을 해서 가동하며 액티브 클럭 폐쇄 상태에서도 좌우 간섭이 없다라고 합니다. 빔 시저스의 이제 부분, 알 부분은 이제 클리어 성형으로 또 되어 있어서 착탈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HG 제품 건담 데스사이즈 헬 96년도 2월 제품이고요. 가격은 1800엔. 이쪽도 설명은 항상 동일하네요. 목 부분과 손목과 고관절, 발목의 볼 조인트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가동을 실현했다고 하고요. 흉부와 복부를 별도 파츠로 만들어서 허리 회전을 실현을 했고, 손가락이 독립해서 가동된다고 합니다. 또 액티브 클럭의 전기 기구는 교체 없이 극중 액션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팔꿈치나 무릎은 이제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가동을 더 재현할 수 있고, 트윈빔 사이즈의 두 개의 날은 각각 독립해서 또 가동이 됩니다. 수납은 설정대로 이제 자루에 이제 허리 리어 아머에 전용 렉에 착탈이 가능하고요. 관의 모습을 본딴 이 신형 버스터 실드는 앞부분의 날을 개폐가 가능하고 빔 파츠 착탈도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데스사이드 헬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신이라는 명칭과 그 컨셉 아주 잘 살린 또 전투 스타일, 기습을 하는 이런 게 전투 스타일도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스사이즈 헬.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드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좀 로망에 가까운 무장이라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건담에 쓴다는 무장이래 봐야 일반적인 총기류, 바주카, 대부분 이제 빔사벨 이런 검류를 많이 쓰는데, 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무장, 그리고 사신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이 독특한 또 외모, 이런 모습을 전장을 휩쓰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퍼 제머를 이용해서 시야에서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해서 일격에 적을 제거하는 모습들. 뭐 메인 주인공은 언제나 이제 윙과 윙즈로에게 내주었지만, 그래도 이런 인상적인 모습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는 윙 기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드록이나 특히나 샌드록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좀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스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기체인물 리뷰 데스사이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주 뒤에 기체인물 리뷰 인물편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